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 색다른 낭냥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밝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흥얼대던 동요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동요가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참 무서운 동요였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참 순수했던 나머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좋다고 보고 좋다고 불렀던 기억들이 있다네요. 저도 어른이 되고 난 뒤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도 여러분 고무줄 놀이를 하나요?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골목에서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도 엄청 많이 하고 중학교 1, 2학년 때도 추억의 놀이 이렇게 붐이 한참 불어가지고 고무줄 놀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양쪽에서 이제 검은색 그 고무줄을 잡고 친구들이 양쪽에서 쥐고 있으면 한 명이 이제 어떤 노래에 맞춰서 고무줄을 넘었다가 뭐 밟기도 했다가 다리에 꼬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그런 놀이였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고무줄 놀이를 할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제 또래의 여자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대구에 있으신 여성분들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꼬꼬마 시절에 이런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거였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생각나시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적군을 물리치고서 하얀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전우야 잘 가거라 안녕 하면서 이제 고무줄을 빠져나오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동네 언니들이 하던 거 따라 부르고 친구들이 하는 거 따라 부르고 했던 건데, 그 조그마한 애기들 입에서, 여자애들 입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적군을 찔러 죽이고 담배 연기, 죽은 전우 인사 이런 거를 나는 불렀던 거야. 근데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생각이 딱 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의미랑은 역시나 조금 다르더라고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4절까지 있더라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잘 가라도 아니었어요. 잘 자라였어요. 2절은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이것도 뭐 한강수야 잘 있거라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군가는 아니래요. 엄연히 따지면 군가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잖아요. 그리고 53년에 7월에 이제 7월 27일인가요? 휴전을 맺고 휴전 국가가 됐죠, 우리는. 제가 자라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전쟁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뭐 88 올림픽에 뭐에 대한민국이 엄청 급성장하던 때니까. 저는 전쟁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이 군가를 입에 달고 있었더라고요. 이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는 1950년 9월 28일에 서울 수보가 함께 국정부 정훈국 소속으로 문예중대가 창설이 돼가지고요. 많은 가요인들이 문관으로 종군을 했대요. 근데 이 문예중대에 입대한 작가분이 있었대요. 유호라는 작가분이랑 작사가 박시춘 씨가 계셨는데, 북진을 하는 우리 아군의 사기를 도두기 위한 노래로 전우야 잘 가라를 만들었대요. 1절에서 보면 6.25 전쟁 초기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성공적이 되면서 북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대요.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막 이런 거. 2절에서는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연기처럼 산화된 폭격을 맞아서 이런 전우들을 뒤로 한 채 북으로 계속 진격하는 아군의 모습을 표현한 노랫말이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까지 밀려나는 우리 모습을 담아내고요. 4절에서는 38선을 중심으로 조금의 영토라도 더 차지해 보려고 하는 전쟁 말기의 치열한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굉장히 웅장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식 국가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나치게 감성적인 노랫말 때문이래요. 군가는 아니지만 이 노래는 참으로 웅장하고 6.25를 상징하는 대표적이었던 노래였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우의 시 이렇게 웅장하게 부르진 않았지. 전우의 시체를 담고 나와 앞으로 이렇게 부르긴 했죠. 근데 이게 이런 슬픈 노래였던지를 알았더라면 나이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동요는 빙빙 돌아라입니다.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 치고 빙빙 돌아라. 아시죠? 다 같이 손잡고 진짜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서 즐겁게 부르던 노래였어요. 이건 진짜 노래를 부르기 위한 율동을 붙인 듯한 그런 거였는데 뭐 놀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얘도 보면요, 동요치고는 이것도 굉장히 웅장해요. 들어보시면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이렇게 되게 웅장하게 나오거든요. 전쟁과 연결돼 있다는 거를 잘 보여줍니다. 원곡 자체가 어떤 노래냐면 존이 나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어요 라는 노래예요. 이게 가사가요, 우리가 부르던 빙빙 돌아라랑은 완전히 달라요. 당신은 총과 북을 가지고 있으니 적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존이, 당신이 너무 이상해 보여요. 존이, 난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요. 잘 뛰던 당신의 한쪽 다리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끌려가기 전에 당신과 곧잘 춤을 췄는데. 존이, 난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게 따뜻했던 당신의 한쪽 눈은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놓을 땐 언제고.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왜 끌려갔나요? 존이, 난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요. 이젠 그나마 남은 팔도 없어졌네요. 이제 당신은 밥그릇을 들고 다니며 구걸을 하면서 다니겠죠. 존이, 난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요. 이젠 그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존이, 난 당신을 원망해요. 우리가 알던 빙빙 돌아라는 노래 원곡은요, 사실 아일랜드의 오래된 민중가요래요. 전우야 잘 자라 같은 역사와 아주 관련이 깊은 노래인데요, 아일랜드가 800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벌리는 전쟁에 아일랜드인이 강제로 차출돼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했대요. 이 곡은 이제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되는 힘없는 민족의 서름을 표현한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팔도 없어, 다리도 없어, 눈알도 없어, 난 널 못 알아보겠어, 너는 이제 일도 못하고 밥그릇을 들고 다니고 구걸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노래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전쟁에 피폐해져서 살인과 이제 남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충격에 넋이 빠진 남편을 영국을 빗대어서 원망하는 듯하게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이 곡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심플한 내용으로 그냥 빙빙 돌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 군대 행진곡으로 이 곡을 사용하기도 했대요. 이 곡의 원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애절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슬픈 노래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전우야 잘 자라던지 이렇게 빙빙 돌아라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던 노래가 우리 세대도 잘 모른 채 불러왔다는 걸 알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발발을 해서 우리 후세 애기들이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마지막 동요는 대한민국 어느 한 사람도 모를 리 없는 동요입니다. 유치원에만 가서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나다라 마바사만 하고 나서 뽀뽀뽀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바로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도 있죠. 아기는 잠을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고갯길을 달려옵니다.
아름다운 가사지만 이 우울한 멜로디 때문에 참 이야기가 많이 나도는 동요이기도 해요. 이 가사 때문에 아기를 방치했다 엄마가.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혼자 팔베기를 하냐.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가라는 거는 무슨 헤일이나 그런 거에 애가 휩쓸린 거다. 그래서 아이가 팔베고 잠을 잔다고 하는 거는 저승사자가 데려가서 죽어가는 거다. 또 뭐 2절에 나오는 갈매기 울음소리는 지옥의 소리를 빗댄 거다. 막 이런 내용들 해석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있잖아요 여러분, 괴담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1953년에 발표된 동요인데요. 이 섬집 아기가 이흥열 씨 작곡이고 고 한인현 씨 작사죠. 이 섬집 아기라는 거는 1950년에 가난한 어촌 마을의 애환을 담은 노래인데요. 섬집 아기를 작사를 하신 화가이시기도 했고요. 어린이 동요 그리고 시집 작가기도 하셨어요. 전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어린이 시집이나 동요를 쓰시거나 하는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1969년에 한인현님이 사망을 한 후에 이 작사가분이 섬집 아기라는 시를 쓰게 된 일화에 대해서 진짜로 회고록을 남기신 거를 제자들이 발표를 했던, 괴담으로 떠돌아야 될 게 아니라 실화 내용이에요. 6.25 전쟁 직후에 이제 한인현 씨가 어느 작은 어촌의 한 소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당시 한인님이 근무한 어촌 마을은 꽤나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전쟁의 피해를 입거나 이런 곳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촌인지라 어업을 나갔다가 바다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런 사고가 오히려 전쟁 피해보다 많았던 그런 곳인데, 그 어촌 마을에 사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남편을 어업 중에 바다에서 잃은 거예요. 얼마 전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젊은 엄마는 낳은 지 3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랑 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살던 젊은 엄마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고 주위에 집도 없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대요. 이 젊은 엄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을 겨를도 없었던 거야. 왜냐면 깐난배기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먹여 살려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약한 몸을 이끌고 아기가 이제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서 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불을 캐거나 조개류를 그렇게 캐서 생계를 이어갔대요.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한 이 모자의 집에 한인현 씨도 아주 가끔씩 아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젊은 엄마가 캐온 굴을 사다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집에 재워놓고 언제나처럼 일을 하러 갔는데 파도가 높았던 건지 밀물이나 썰물 뭐 이런 거에 쓸려갔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바닷물에 휩쓸려 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됐대요. 불행 중 다행으로 어업을 하고 있던 어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목숨은 겨우 건졌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그때는요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죽다가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집을 비워버린 지 이틀이 지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젊은 엄마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죠. 근데 하지만 이미 갓난쟁이 아기는 굶어 죽어 있었대요. 아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에 실성을 했대요. 그래서 마을을 막 미친 듯이 그냥 아이를 찾으면서 떠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매일같이 자기가 굴을 따러 갈 때 사용했던 작은 낫으로 자신의 목을 베어서 자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와 안면이 있었던 이 한인현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듣고 진짜 기구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문득 저 멀리 섬을 보면서 젊은 엄마와 아기의 너무 애처로웠던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이거를 섬집 아기라는 제목으로 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정,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됐던 점, 자기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집에 왔는데 아이를 굶겨 죽었다는 그 사실에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을 했다는 점, 이런 모든 사고 정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안쓰럽지만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 사건을 시인으로서 아주 예쁜
말로. 하지만 그 안에 서러움과 이제 애환을 담아서 잘 표현을 해놨는 거죠. 이 시에, 섬집악이라는 이 시에 작곡가분이 곡을 붙이게 되면서 우리가 자장가로 늘 불러주는 섬집악이라는 동요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맨날 그냥 뭐 괴담으로 너무 치부하는 거 아닌가? 잔잔하게 조금 음만 음침할 뿐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정을 알고 그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해준 노래에는 이런 느낌의 곡을 붙이는 게 아주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좀 울컥울컥 할 것 같아요.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저는 나중에 아기가 생긴다 해도 불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장가로는 적합지 않아요, 여러분.